이 세상에 사람만 살고 있지 않다는 거. 저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도 행복한 세상입니다. 정읍 시내 한 동물병원이 아침부터 작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호기심 어린 까만 눈동자, 왠지 낯선 기분에 내려앉은 꼬리, 긴장감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제니야. 제니야. 지금 무서우시죠? 아이고. 체중은 3.02kg. 아담한 진료실을 지키는 허은주 원장. 은주 씨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수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수의대 오기 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활동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고 보람도 많았지만 계속 사람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직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동물병원에서는 말할 필요 없으니까 수의사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해주실 거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시골 수의사를 자처한 지 어느덧 8년. 아이 잘하네. 어딘가 아파도 그저 눈동자만 반짝반짝. 잘하네. 말 못하는 동물들의 마음을 수의사가 되면 읽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직업이 그러니까 동물하고 만나는 직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소통할 때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물들하고 만나면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상대한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말이 없지만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행복하고 되게 평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숭아, 많이 무서워? 많이 컸어요. 네네. 지난번에 1kg가 막 됐는데 지금은 1.39kg. 아 예. 400g 늘었네요. 네네네. 얘가 눈이 땡그란 게 얘가 여지껏 목소리 한 번은 못 들어봤어요. 집에서요? 예, 그러니까 얘가 장애 있지 않나. 밥은 잘 먹어요? 네네.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노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 이제 엄마나 자기 주변의 동배들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목소리를 낼 줄 모르나요? 네, 그런 자극을 좀 덜 받은 아이들은 좀 목소리를 천천히 내기도 해요. 네. 근데 평생 울지 않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되고. 보통은 좀 늦게 울기 시작할 예. 거예요. 집에 좀 완전히 적응하고요. 유기묘였던 복순이를 거둔 어르신처럼 길가의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다정함. 그저 보호자들 앞에선 왠지 은주 씨의 마음도 조금 더 기울어집니다. 길에 있는 아이들 거두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든 엄마 고양이가 뭐 다른 이유로 포기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시고 살려보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최대한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병원의 하루. 그대로요. 이번 환자는 수술을 앞둔 강아지 엣지입니다. 벌써 병원 생활 8년 차니 은주 씨에게 수술은 익숙한 일상이겠죠. 커프 주사기 주시고요. 수술할 때는 작은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마취는 좀 제가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약간 0.3도 떨어져서. 그냥 간호 선생님 식사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취하는 깨는 거 봐요. 저도 내시경 하거나 했을 때 마취해서 깰 때 추우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취 깰 때 추우면 진짜 힘들겠다 싶고. 근데 사람들은 수술하면 수술을 어린아이라고 해도 내가 수술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이러니까 아프고 참으면 좋아지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강아지들은 설명을 못하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고통이 곧 끝날 거라는 거를 이해시킬 수도 없어서 좀 그게 안타깝죠. 은주 씨의 손길 덕에 애치는 따뜻하게 깨어날 수 있겠네요. 야, 쌤한테 가자. 이리 오세요. 들어가 볼까? 오구 이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아또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이뻐졌죠. 오 털도 많이 길고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좀 곰 같아졌어요 얼굴이. 곰탱이 같아졌어. 아또 이거 맛있는 거 먹을까? 아트 이거 봐봐. 아토. 아토라는 아이인데요. 저희 병원에 자기 발로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좀 마음이 쓰였는데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냈거든요. 근데 끝까지 보호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다다음 주면 안락사 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저희가 안락사 전에 데려와서 임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토뿐만이 아닙니다. 은주 씨의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 중엔 이렇게 보호자를 잃은 동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가에 나가면 위험해질 걸 너무 잘 알기에 차마 외면하지 못한 병원 식구들이 임시보호나 입양으로 여러 동물들을 거뒀죠. 어떻게든 좋은 분한테 입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계는 좀 있는 편이죠. 워낙 유기되는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토야, 아토 좀 마른 거 말고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중성화 수술만 잘 네, 하면 네. 될 것 같고 네.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아마 좀 잘 먹고 더 잘 먹고 살 좀 찌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보호자분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토야 할 수 있지? 다음 주에 만나자 아토. 밥 잘 먹고 있어. 호구야 간식 먹자. 은주 씨의 동물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형제처럼 닮은 뒤태를 지닌 반려견 뿌꾸 아미와의 동거가 9년째 진행 중이죠. 아미는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어떤 보호자분이 포기하고 병원에 놓고 간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아미랑 친해졌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가족, 반려조 사랑이도 있습니다. 사랑이는 제가 수의대 3학년 여름방학 때 실습을 했던 병원에서 만났어요. 병원 입원장 안에 날개 한쪽이 없는 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새장 앞에서 며칠 동안 좀 기다렸어요. 사고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하며 몸과 마음이 지쳤던 사랑이는 유독 경계가 심했다는데요. 다가가고픈 마음을 꾹 참고 사랑이의 곁을 조용히 지켰던 은주 씨. 사랑이한테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근데 사랑이가 그때 제 손가락 끝에 발을 딱 얹고 너무 빠른 속도로 푸툭푸툭 하고 여기에 딱 올라갔어요.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 이 인연은 보통이 아니겠구나. 사랑아, 사랑이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 사랑아! 사랑! 사랑이를 데려온 건 비좁은 입원장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요. 사랑이와 함께하는 순간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 은주 씨의 마음 한편엔 해소되기 어려운 고민도 있습니다. 사랑이는 원래 고향은 파푸아뉴기니 아니면 솔로몬 제도, 호주 이런 데서 사는 유학 앵무인데 여기에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우고 있다는 게 사랑이한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좀
충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심스레 내밀었던 은주 씨의 손. 그 마음에 화답하며 식구가 된 아미와 뿌꾸, 그리고 사랑이. 이 작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은주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반려동물들은 제가 직업이 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걸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자기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좋아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래서 그 느낌이 참 고맙고, 아, 내 존재만으로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거 아이들을 통해서 느껴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일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의사로, 반려인으로 늘 다양한 생명을 마주하는 은주 씨.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 아닌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민. 은주 씨는 그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쓰고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아파서 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되게 보람될 때도 있고, 이제 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호자와 함께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저랑 함께 사는 앵무새 그리고 반려견들에 대해서도 글을 소재로 쓰고 있어요. 작년 여름엔 이 기록들을 모아 산문집을 발간했는데요. 책 속엔 은주 씨가 잊을 수 없는 몇몇 아이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더웠어요. 아이 상태를 봤더니 한쪽 뒷다리가 차가웠고, 사실 거기에서 이렇게 구더기가 끓고 있었어요. 빨리 이 괴사된 조직을 잘라내지 않으면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사망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 보호자분이 키우시기로 그렇게 권했는데, 보호자분은 또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어떤 보호자분이 아무도 안 키우는 장애묘가 있으면 키우고 싶으니까 그때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 없는 고양이에게 새 삶을 선물한 그 주인공을 오랜만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들이 다 숨어버리는데요. 다 써왔어요? 야, 너무 오랜만이다. 기린이 여기 있네. 기린아. 뚱띵이야, 뚱띵이. 기린이 진짜 커졌어요. 기린아, 기억나? 야들이 막 몰고 댕기, 야를. 어휴. 기린아, 너 너무 예뻐졌다. 어휴, 나 안 잊어버렸어. 나 까먹었을 줄 그게 알았는데. 아니고 거시는 가비야. 그니까요. 그거 너무 아는 고맙다. 가비야. 내가 너 아이야 했는데, 수술했는데. 많이 다르죠. 처음에 왔을 때는 우선 되게 말랐어요. 그리고 밖에서 생활해서 이런저런 좀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표정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여기 있는 이 집을 진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 돌봐주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다 믿고 잘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저를 톡톡 건드려요. 올려달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그래도 걷는 데는 불편함은 없나 봐요? 예. 저렇게 걸어댕겨. 잘라고. 기린이가 예. 낯을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사람 되게 좋아요. 사람들 오면 막 만치더라고. 저티 가서 앉았는지. 아. 만치더라고. 기린이 갑자기 밥 먹네요? 병원에 올 때까지만 해도 생사의 문턱에 서 있던 기린이.
든든한 가족들의 품 안에서 통통한 집냥이로 거듭난 모습을 보니 은주 씨는 새삼 흐뭇합니다. 와가지고 만져달라고. 기린이가 근데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예. 걷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 불편해 보이네요. 예, 좀 많이 쪘어요 지금. 보호자의 넘치는 사랑 덕인지 무럭무럭 자란 기린이의 몸집. 은주 씨는 온 김에 간단하게 기린이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봅니다. 네, 좋아요. 앞다리 바닥에 딛고요. 아 예. 네, 그렇게. 자. 기린아, 내가 다리 좀 만져볼게. 잘했어. 기린이 진짜 살 빼야겠어요. 예. 다른 것보다. 예. 왜냐면 여기 이 뒷다리 2개로 지탱해야 되는 하중을 지금 한 다리로 지탱하고 있어서 아 예. 7kg보다 더 나갈 것 같은데요. 한 6kg까지 뺐으면 좋겠는데. 기린아, 들었어? 좀 체중 빼야 돼. 쉽지 않았을 장애미호 입양 결정. 그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기린이는 일곤 씨의 손길을 참 잘 따르는데요. 이렇게 편안한 온기 속에서라면 세 다리로 사는 생활쯤은 문제될 것이 없겠죠. 장애 가진 동물들이나 일반 동물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 잘 따르고 사람 좋아하고 그냥 옆에 있으면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도시 구석구석 들여다볼 곳이 왜 이리 많은지 꿀 같은 휴일에도 은주 씨는 분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조사할 때 한 명은 유리창 충돌 흔적 보고 네. 한 명은 바닥에 사체를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갔다가 올 때는 바꿔서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시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하는 방음벽.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방음벽은 어떤 생명에겐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야생조류들은 방음벽은 투명창이 없다고 생각해서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거기에 보통은 머리 쪽을 부딪혀서 즉사하거든요. 원래 제가 학교 수의학과 다닐 때부터 야생조류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리고 이런 새들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작더라도 하고 싶다. 네. 주변 풀 같은 거를 치우시고 모니터링 중 언제 죽었을지도 모를 새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나는 새들에게 투명한 유리창은 미처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서 허무하게 죽어갈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원래 늘 다니던 그 창공을 날았을 뿐인데 사람이 보기에 투명창을 통해서 앞에 있는 풍경을 보고 싶어서 유리 투명한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생명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방음벽. 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죠. 그 투명한 창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5cm에서 10cm 간격으로 작은 스티커들을 붙이게 돼요. 여기도 비었는데 그러네요. 네. 여기도 하나 붙일게요. 5cm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 잘 붙었네요.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저감 조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법제화까지 되는 것도 예전에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걸 생각하면서 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 좀 어때요? 키 어쩌다 한 번씩 저기 하긴 한데 예전처럼 심하게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 연고 넣고 이제 오늘이 5주째거든요. 크고 작은 생명들을 마주하며 은주 씨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다른 생명의 눈동자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 그 안에선 그들이 주인공인 세상도 존재한다는 걸요. 저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동물도 함께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지구에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이잖아요. 근데 그 약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약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곳이 될 거라고 믿어요.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서로가 서로를 어시스트하는 거죠. 누가 득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올포는 그래요. 올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아마 서로를 돕는 거 아닐까요?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while holding down a job to keep my 농구 코트에서 뜨거운 불금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대회 때문에 코트장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끈한데요. 서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듯 능숙한 패스와 방어. 얼핏 보기엔 일반 농구팀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잡았다 놓으면 안 돼. 잡았다 놓으면 따블이야. 익산의 농구팀 올포원.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 올포원 농구팀은 현재 16명이 활동 중이고요. 선수들은 지적장애 선수, 발달장애에 속한 지적장애 선수, 자폐아, 뇌경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친구들은 그 몸으로 하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뭐 축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서 풀어야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부터 20대 청년까지 선수들의 나이와 성격도 프리즘처럼 넓고 다채롭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인은 농구를 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깬 이들. 이들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연찮게 그 배산공원에서 농구장을 갔다가 장애인 친구들이 농구하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결의를 해갖고 그때 바로 팀을 창단됐습니다. 발달이 덕이다 해서 농구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은 편견을 깨고 농구 코트로 나왔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순간이었죠. 처음에 그 KBL에서 그 하승진 선수를 보고 이 농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승진 선수가 그렇게 KBL에서 그렇게 큰 장신이니까 저도 여기 장애인 농구 쪽에서 한번 큰 장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땀 말하고 다음에 패스 주고 재밌어요.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지만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코트에서 함께 뛰고 땀을 흘리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뛰어야지 강자 뛰어. 드리블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패스. 들어와서 리바운드 잡아야지. 안 들어가면 마치 수십 번, 수백 번의 시도를 거쳐 마침내 골을 넣은 것과 같다고 할까요? 소통이 힘들죠, 소통. 이게 일단은 서로 말을 전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고 또 소통은 되는데 몸이 아직 안 따라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도 좀 조바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많은 얘기를 나누니까 또 친구처럼 형처럼 하려고 하니까 뭐 상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 만에 더 많이 좋아졌고요. 서로 포지션은 다르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낌없이 알려주는 선수들. 이것은 올포원만의 중요한 룰입니다. 유민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유민아? 유민아 한번 해봐. 막내 유민이의 드리블 실력에 형 준호 씨의 마음도 흡족해집니다. 유민이 나이스. 잘하네 유민이. 유민이 화이팅.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지금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꿈만 같습니다. 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 올포원에 들어오면서 아이가 4년 동안 형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하는 게 뛰는 것도 좋아지고 몸도 신체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많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어디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올포원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혜정이. 비록 경기 때는 벤치를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혜정이는 언젠가 코트에서 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나아졌어요. 처음에 이 친구가 통제도 안 됐고 일렬도 줄도 못 쓰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같이 일렬도 줄도 서주고 그래도 말하면 따라와 주려고 신용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기쁘죠. 준호요? 혜정이? 상훈이? 상훈이는 그거? 이거야? 팀명이 올포원인 것처럼 서로를 챙겨줍니다. 모두가 하나. 그 연습 중이나 경기 때 보면은 혼자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같이 손 잡아주고 땡겨주고 그런 농구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서 그냥 농구장 와서 춤만 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서로를 챙겨주는 팀. 최고의 강점이죠. 그렸던 나의 세상에 가득 채워진 너의 색깔이 하얀 그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내 마음. 많이 먹어. 좋아. 그리고 밥 먹어. 너무 밥 먹어. 성준이 챙겨준다. 와. 이를 톡톡톡 옳지. 숟가락으로. 숟가락 해. 와.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네.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취향과 식성까지 알아서 서로를 배려하는 선수들. 속이 뜨끈해지는 한 그릇 국밥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스스로 벗으세요. 그렇지. 10번 씻으세요. 연습을 마치고 온 혜정이가 스스로 머리를 감습니다. 네. 자폐 1급인 까닭에 아직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씩 연습해가고 있죠.
노래와 운동을 좋아하는 혜정이에게 다가온 올포원.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농구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감독님이 지나와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장 힘든 친구였지만 지금은 가장 기다리는 친구다. 기다린다는 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칠 것 같은데 기다린다는 것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성악 있잖아요. 갖고 이거 한번. 자, 엄마가 가사 불려줄게.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은혜. 믿음, 기다려주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뢰해주는 것, 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그렇게 또 갈 거라고 믿어요. 이날은 장애인 농구대회가 있는 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 만큼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모두가 농구팀이 1, 2등 하고 저 같은 경우 또 개인적인 꿈은 MVP 받는 게 더 꿈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게임 아니면 몇 점 차로 한번 이기는 걸로 한번 해보자. 형이 기회가 되면 영준아 너 3점 던져. 한 3점 던져. 영구야, 너는 패스 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 쏘아. 나 상원이 들어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선수들. 경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올포원. 경기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한 뼘 성장한 기분입니다. 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량이 딸렸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고 수비 좀 보완하고 기본적인 내역 더 보완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송재득 감독이 선수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 밀렸어요? 걸어왔어, 그래서. 걸었어요? 집이 가까워요? 아니. 집 어디예요? 어양동. 한껏 멋을 내는 선수들. 코트에서 뛸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유빈아? 머리 해주니까 좋아? 좋아? 준호 씨도 왠지 들떠 보입니다. 얘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는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은 지금 이 순간. 이 친구들은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오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거 갖고 와서 이제 사진이 나오면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부모님한테 자랑할 거예요. 나 농구 선수다. 나 유니폼 있는 농구 선수다. 키야 분위기 괜찮아. 옳지. 정말 이쪽으로. 옳지. 자, 입술만 살짝 웃어. 그래. 오, 잘생겼어. 좋아. 한 번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선 선수들.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 말이죠. 형들이랑 같이 찍으니까 좋아요. 자기를 혼자를 위한 농구가 아니라 같이 옆에 친구, 자기보다 못한 지적 능력이 떨어진 친구라든지 시대 능력이 안 되는 친구를 도와주는 농구거든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서로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농구라는 것도 크지만은 서로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혼자 할 수 없는 농구처럼 우리의 삶도 더불어 함께라는 사실을 선수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올포원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용감하고 따뜻한 메시지. 바로 우리는 하나라는 외침입니다. 꿈이야? 꿈 너무 형수. 올포원에서 나중에 코치님처럼 그런 농구장 같은 데 가서 얘들을 알려주는 게 그런 꿈입니다. 지금과 같이 애들이 더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벌써 시작한 지 4년 됐는데 이제 첫 단계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남은 거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친구들 더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애들 좀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아파요. 아픈 친구들도 있어갖고 그 친구들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 직업이 3개예요, 3개. 첫째는 미용사. 두 번째는 골목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 옷도 팔아서 남한테 기부도 하고. 남한테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 행복. 행복한 또라이야. 오예.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김미선 씨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 나가면은 남부시장은 그냥 완전히 그냥 새벽 시장이니까 다 4시부터 와 있대, 4시부터. 그 자리 싸움. 미선 씨가 매일 아침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 새벽녘부터 시작해 아침 8시까지만 반짝 웃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생강 사고. 생강만 사고, 김 사고. 생강 2만 원치 주세요. 굵은 걸 주세요, 굵은 거. 여기 생강이 굵잖아. 굵은 게 좋아. 두부도 주고. 두부 하나만? 하나 얼마예요? 2개 5,000원? 단골집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사장님, 김 10,000원씩만 주세요. 우리 손님들한테 이야기해요. 가면 그거 가 사라고. 나한테 10개 더 줬다고. 응. 미선 씨를 알아보고 넉넉한 인심까지 함께 담아주시네요. 우연히 신문을 보다 봤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 신문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 보기가 좋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조금이나마 좀 같이 보태고 있습니다. 정이 더해져 묵직한 양손. 그리고 또 사람 사는 아침에 일찍 나오면은 생동감이 있고 또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남편이 없으면 진짜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요.
자전거도 못 타고 뭐 운전도 못 하는데 어떻게 새벽 시장을 와요?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온 미선 씨가 분주합니다. 조금 전 새벽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재료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혼자서 3가지 이상의 반찬을 만드는 미선 씨. 그 양이 무려 40인분에 달하는데요. 힘들기는커녕 즐겁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누가 시키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잖아요. 누구나 우리 집에 오면은 같이 함께 같이 밥을 먹어요. 손님도 주고 또 독구멍이 지나가는 사람도 배고프다고 와서 먹고. 요리를 마치고 미선 씨가 향한 곳은 미용실. 사실 미선 씨는 40년 넘게 활동한 베테랑 미용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미선 씨만큼이나 부지런한 손님들. 아마 옷 입고 와요. 미선 씨의 솜씨에 반해 저 멀리서 전주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언니네 집 왔다 언니도 잘한다고 가자고 해서. 멀리 이사 갔다가 이를 또 오시면 또 돌아오게 되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니까 공짜로 해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 좋대요 내가. 요 어르신이 연세가 80야달. 야, 이 집이 단골이야 내가. 몇 년 동안 다니셨어요? 몇 년 됐어? 몰라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 조금만 머리가 자라도 오셔요. 어떤 데 여름에는 한 달에 3번도 와. 단골 손님들은 미용실의 작은 변화도 알고 있는데요. 행운목이 작년에도 꽃피고 올해 또 폈네요. 그러니까요. 행운목이 꽃이 피면 행운이 온대. 살짝 피면 왜 얼마나 향해준대요. 감사합니다. 네. 손님들이 멀리서도 미선 씨를 찾아오는 이유, 시간이 멈춘 착한 가격 때문이기도 하죠. 그때 30년 전에 할머니가 100원짜리하고 막 10원짜리하고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갔는데 5,000원이 안 돼요. 근데 파마를 해달래. 근데 그 할머니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기암이 걸렸더랬어요. 기에 피부암이 걸려갖고 아무도 미용사가 손을 안 대줘. 그래서 내가 바리가른 하나 버리면서요. 싹 정리해가지고 머리 마지막 파마해줬어요. 미용사들이 손대는 것조차 꺼리던 할머니의 파마를 하던 날. 그날 이후 김미선 원장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됐고 나눔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수많은 나눔 중에서도 밥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다 까먹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바뀌더라고. 어려운 살림에 겨우 6남매의 배부터 채워주고 나면 부부는 물로 끼니를 때우기도 부지기수. 암흑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니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밥 먹으러 가요, 빨리. 이거 없어? 빨리 와요, 빨리. 밥 먹고 와서 다시 써. 미용실 손님부터 인근에 사는 홀몸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무료 식사가 가능합니다. 두 분은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모자라니까. 어르신들 한 분, 두 분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내가 밥을 딱 먹는데 그 밥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어서 갈라 먹었어.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냥. 2해 못했으니까 그건 30년인데 2년은 빼야지. 그럼 28년이지. 소리 터니까 먹어. 진짜 좋아.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먹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도 손님은 내 가족처럼 대하면 정말 가족이 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 진짜 사람 사는 그게 재미야, 재미. 원장님이 여기서 직접 된장 담궜다고 막 거기다 하나 주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 된장.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머리 예쁘게 해야지. 배불리 먹지. 오늘같이 기분 좋은 곳 땡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가서도 밥 안 사온 애들 밥 주고 나는 그냥 집에 오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남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냥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사람 사는 정이잖아. 식비는 내가 그래서 3,000원짜리 머리 자르는 건 따로 모으잖아요. 딱 따로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쌀도 사고 부식도 사고. 2년 전부터 미선 씨가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 있습니다. 구제용품을 받는 건데요. 언뜻 옷가게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람들에게 입지 않은 옷을 기부받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공간을 비우는 행사도 많이 하고 장애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냥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밥을 못 주니까. 코로나로 밥을 나눌 수 없게 되자 생각한 게 바로 이 사랑의 옷 나눔. 더는 입지 않은 옷을 기부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또다시 이웃을 돕습니다. 기부받은 만큼 가격 역시 착한데요. 이거 하는 게 낫겠어.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5,000원이라니까 싸지. 옷값은 기부함에 바로 넣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난해 머리 봉사하러 오셨었어요. 저희 동네 마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권사님을 알았거든요. 그때 머리 싸게 해주죠, 잘해주죠. 그러니까는 여기 올 수밖에 없지. 우리 모아놓으라고. 우리 해바라기 회원들 저기 박안성구청 해바라기 회원들도 전부 다 전화하면 다 왔다 여기다 갖다 놔요. 우리 총 회장이 갖다. 미선 씨의 활동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옷을 보내오는데요. 덕분에 주변 이웃들이 미선 씨를 돕고 나섰습니다. 비싼 것만 다 갖다 놨어요. 우리는 생활이죠, 그게. 제 거는 다 나갔어. 내 거는. 또 감동받은 게 구조옷을 갖다 주면서 1,000원에 팔고 2,000원에 팔고 조금 더 팔아가 쓰세요 그랬는데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게 갖다 준다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거. 그걸 싸가지고 차에 싣고 온다는 거 진짜 힘든 거 이거. 아무나 못해 그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요, 저보고요, 또라이라고 해요. 막 그러면서.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재밌어요. 즐거워요. 나는 항상 부자예요. 막 그러시면서. 그냥 내 것도 필요 없이 다 내주는 스타일. 완전히 다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아까는 신랑도 팔아먹겠네. 내가 그랬다 생각. 이거는 팔아가지고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절대 안 써요. 전기세를 없으면 못 내더라도. 남한테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행복해, 행복.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또라이처럼 살지. 행복한 또라이야. 오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많이들 파셨네. 세상에. 이거도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항상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돈 지킨다고 고생해. 전원에서는 저녁 되면 또 감춰놓고. 200만 원, 딱 200만 원. 200이드야. 200인데 모자라 갖고 우리 신랑이 17,000원 아침에 이었어. 모자라 내놔라 그랬어. 1,000원에서 5,000원, 옷을 팔아서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액 기부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김미선 단장님께서 물건을 하나마다 모아서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사랑의 열매에서는 전달된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써주세요. 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5만 원짜리를 다 가져왔는데 호주머니에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맛있는 거 뭐 옷이나 게 사입으라고 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모님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내 5만 원 보태가 그 집에 좋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요. 나는 그거 못 써요. 미선 씨는 6남매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중 쌍둥이 2딸과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딸들은 매번 나누기만 하는 엄마를 바라보기가 마냥 편치는 않습니다. 남들은 훌륭하시다고 하시는데 자식으로서는 좀 속이 터져요. 다 퍼져서.
엄마를 아끼는 딸들의 마음을 미선 씨라고 모를까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이 상패의 반 이상은 가족들의 지지 덕분이라는 걸 미선 씨도 잘 압니다. 옷 안 사 입고, 그러니까 사치는 그런 거 없고 놀러 잘 안 다니시고 그런 돈으로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냥 엄마가 이 봉사를 하시는 게 행복하시다고 하시니까 뒤에서는 좀 응원은 해요. 세상에, 이 배추는 다 웬 건가요? 오늘은 겨울철 가장 큰 행사 김장날입니다. 오늘은 김장을 한 해 400폭이 넘어요. 우리 회원들도 오고 이웃에도 또 와서 또 도와주고 그 너무 감사하죠. 미선 씨의 선한 마음이 나비 효과가 되어 김장 봉사는 동네 행사가 됐습니다. 양념 안으로 들어야 돼, 양념. 김장 덕분에 동네 사람들 간의 교류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고단하지만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아이고 좋다. 아야 김치가 막 춤출라 우리요. 멋지게 이쁘게 아름답게. 20년 정도 돼요. 올해가 제일로 작아요, 그래도. 항상 봉사란 건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해야지. 힘들긴 하죠. 근데 또 하고 나면 뿌듯해요. 우리는 잔치가 맨날 열려. 매일 365일, 매일 하루에 매일 잔치집이잖아. 대가를 바랄 땐 고되게 느껴지던 일도 마음으로 하면 거뜬해집니다. 진짜 그 사람들도 너무 진짜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야 우리 집 오지 함부로 안 와요. 우리 회원들도 오고 이웃에도 또 와서 또 도와주고 그 너무 감사하죠. 여럿이 힘을 모으니 김장이 금방 끝났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 포장한 김치가 주인을 찾아갈 차례.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나눠드렸는데 그냥 부족해서 저기 다 못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동으로 소외계층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숙성시켜 먹어도 맛있고 진짜 감사하게 먹어야 돼. 이거 진짜 나 충격했어. 맛있게 먹으면 좋죠. 이렇게 와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좋죠.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은 나눔이야, 나눔.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진짜 참 10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기쁨도 오고 병도 없어져요. 기쁘니까 앞으로 시간이 없잖아. 그런 사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고 밥 한 그릇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미선 씨. 그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부는 계속됩니다. 나는 100살까지 한다고 계속 그러거든. 말은 씨가 됩니다. 나는 꼭 100살까지 건강하면서 나눔도 하면서 머리도 앉아가 자르고 꼭 한번 해보려고. Just take it